지금 학점은행제 알아보고 계시죠? 근데 알아볼수록 오히려 더 헷갈리시는 상황 아니신가요? 블로그마다 말이 다르고 영상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고 어디선 하지 말라고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학점은행제가 뭔지, 어떻게 학점을 모으는지, 어떤 순서로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날리는 실수까지 2026년 기준 교과서처럼 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오해부터 잡고 갈게요.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대학교다? 아닙니다. 일반 대학은 입학, 수업, 졸업 이 흐름이잖아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입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신 기준이 되는 게 딱 하나, 바로 학점입니다. 전공 몇 학점, 교양 몇 학점, 총 몇 학점, 이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어느 학교에 입학하냐 이게 아니라 내 학위에 필요한 학점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아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 누구한테 잘 어울리냐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학점은행제는 학벌을 올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임밸류, 그건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학력이 조건으로 필요한 분들, 이분들한테는 진짜 효율적인 제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요. 사회복지사 2급,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 편입 지원, 취업 스펙, 이처럼 졸업한 학교 이름이 아니라 학력 자체가 필요한 분들한테 이 제도가 빛납니다. 반대로 따로 목표 없이 그냥 대졸 타이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생각보다 애매한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지금 보여드릴 수치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화면을 잠시 띄워놓을 테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전문학사 80학점, 학사학위 140학점 이처럼 총학점만 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공도 맞아야 하고 교양도 맞아야 해요. 나중에 1, 2학점이 모자라서 학위 신청을 못했어요 하는 분들, 이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지금은 방금 보여드린 학점 틀만 간단하게만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학점 어디서 어떻게 모으느냐?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수업. 보통 가장 기본이 되죠.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수한 전공이거나 실습이 꼭 필요한 그런 전공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학점은행제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인간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해요. 강의는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 강의가 주차별로 올라오고 2주 안에만 들으면 출석 처리가 되고 정해진 시간에 접속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이든 퇴근 후든 주말이든 몰아서 듣든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돼요. 다만 온라인 수업에는 연간 이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 학점은행제 과정 자체의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수업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고, 뒤에서 말씀드릴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 일부를 학점으로 인정해줍니다. 잘 활용하면 전체 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단 무제한이 아닙니다.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사학위는 최대 3개까지, 전공 무관 자격증은 1개까지만.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처럼 직무번호가 겹치는 자격증은 둘 다 있어도 1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선택할 때 학점이 몇 점인지만 볼 게 아니라 전공과 맞는지, 직무번호가 겹치진 않는지 이 두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해요. 세 번째, 독학사 시험. 독학사는 쉽게 말해 대학판 검정고시예요. 1단계부터 4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주는 별도 제도인데, 합격한 과목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1단계는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까지,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까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적극 추천드리지 않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이고 떨어지면 대체가 없으니까요. 수업과 자격증으로 학습 설계를 했는데 학점이 아주 약간 모자르거나 정말 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할 때만 카드로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전적대학점. 예전에 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 분들, 자퇴하셨거나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영학점에서 시작하는 거랑 전적대 학점을 가져와서 시작하는 거랑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목표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전적대 학점은 꼭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단 한 가지 예외, 4년제 대졸자이신 분들은 전적대 학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타전공 48학점 과정으로 새로 준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4년제 졸업자라는 걸 인정해서 새 전공과 관련된 48학점만 이수하면 추가 학사학위를 주는 구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깊게 다뤄볼게요. 자,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수업부터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목표부터 정해야 합니다. 나한테 학사학위가 필요한지, 전문학사면 되는지,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전적대 학점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실제로 내가 취득해야 될 학점이 몇 학점인지 이게 확인이 돼요. 그 다음 전공 선택.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아니라 내 목표에 유리한 전공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전공 종류가 엄청 많은데
온라인으로 전공 수업을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전공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확인 없이 시작하면 나중에 못 끝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 학습 설계, 목표 정했고 보유학점 확인했고 전공을 결정했다면 이제 수업, 자격증, 독학사를 어떻게 조합할지 계획해보는 거예요.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 일정이 내 목표 시점과 맞물리는지까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설계 없이 수업부터 신청했다가 나중에 학점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계산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 순서는 결국 목표를 설정하고 전공을 선택한 다음 학습 설계를 하고 그 뒤에 수강 신청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 포인트 딱 3가지만요. 특정 전공은 온라인 수업만으로 전공학점을 끝까지 채우기 어려운 전공들이 있어요. 나 이 전공할게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막판에 전공학점을 못 채워서 학위를 끝까지 못 받고 있는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미리 확인하세요. 전적대학점을 가져왔을 때 온라인 수업이나 독학사랑 과목명이 겹치면 중복 과목으로 처리돼서 학점 인정이 안 됩니다. 학위 신청하려고 보니 2학점이 모자란다. 나는 분명 140학점을 다 채웠는데 학점이 모자라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전공학점, 교양학점, 그리고 하나 더 의무 18학점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려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18학점 이상 수강해야 해요. 간혹 전적대학점이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곤 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학점은행제 전체 흐름이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하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복잡한 게 아니라 순서를 모르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기준점 삼아서 목표부터 차근차근 잡아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한테 학점은행제를 물어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위 신청 단계에서 낭패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I는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핵심 요건은 꼭 공식 사이트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확인하세요. 각자 상황도 다 다를 거고 목표하는 바도 다르겠지만 안전하게 학점은행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타전공 48학점 과정 그리고 전공별 수업 개설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참고하셔서 저에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